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유럽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목포 출신 박은선 씨의 조각 작품을 몇 년 뒤 신안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맨발의 사나이가 탄소 중립 실천을 메시지로 담아서 세계 기록에 도전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 보첼리의 고향인 토스카나의 작은 마을에서 1년에 단 하루 볼 수 있는 특별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17년째 이어져 온 이 공연은 해마다 저명한 예술가들의 조형물로 무대를 꾸미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올해도 세계 각국에서 2만여 명의 팬이 몰려든 가운데 무대에 우뚝 솟은 대형 조형물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목포 출신 조각가 박은선 씨의 무한 기둥이라는 작품으로 보첼리의 무대에 한국은 물론 아시아 작가가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del potenziale della scultura con le luci immaginarie, con le luci fantastiche che rispecchiavano la musica e l'atmosfera che c'era attorno. 보첼리의 요청으로 무대를 꾸미게 된 박은선 작가는 유럽이 인정하는 조각가가 된 지 오래입니다. 미켈란젤로 등이 작업터로 삼았던 조각의 성지 피에트라 산타시의 입구는 물론 도시 곳곳에서 박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작품이 놓인다라는 거는 굉장히 작가들한테 영광스러운 곳이잖아요. 그게 이제 올해 제 작품이 선정이 돼서 여기다 설치됐는데 아주 의외로 반응도 좋고. 스위스 출신의 건축거장 마리오 보타와 함께 신안 자은도에서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박은선 작가. 박 작가의 조각과 이를 활용한 마리오 보타의 설계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인피니또 미술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건축과 조각 거장들의 만남으로 시작부터 화제를 모은 신안 인피니또 미술관은 오는 2025년 완공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 돌산에서 고흥영남까지 섬과 섬을 11개의 해상교로 잇는 39km 구간의 도로. 백리삼섬길로 명명된 이 도로는 수려한 남해안의 풍광과 각각 다른 독특한 공법이 적용된 교량들이 어울려 현재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백리삼섬길을 국내 첫 관광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은 지난 6월 백리삼섬길의 관광도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토위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다음 달 정기 국회가 개회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 연내 관련 법안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사실상 함께 검토를 해서 도로법상 도로에 관광도로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거가 전부 합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 과정이나 본회의 통과에 크게 장애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수시 의회도 동서화합과 국토균형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도로법의 일부 개정을 통한 백리삼섬길의 제1호 관광도로 지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 법안 통과 때까지 지역사회 내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진위원단들은 지금 좀 꾸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플랜카드나 이게 거리 홍보나 그리고 우리 백리섬섬길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나 이런 데 강력하게 촉구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해상 다리와 도로, 남해안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해 지역의 관광문화적 의의를 담아내기 위한 첫 번째 시도. 여수 공간 백리삼섬길이 국내 제1호 관광도로로 성공적으로 지정돼 남해안 남중권 해양관광허브로 중증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그림책의 노벨상인 칼데콧 아너상을 3차례 수상한 미국의 대표 아동문학 작가 모 윌렘스. 모 윌렘스 작가는 순천을 방문해 3년 만에 소녀시대 할머니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평생을 문맹으로 살다 글과 그림을 배운 뒤 그림책을 출간해 화제를 모았던 순천 소녀시대 할머니들. 2019년 미국에서 열린 할머니들의 그림책 전시회에서 모 윌렘스 작가를 처음 만났는데 당시 할머니들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은 윌렘스 작가가 순천을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3년 뒤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들은 윌렘스 작가에게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하며 고마움과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죠.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죠. 그래도 이렇게 들릴 줄을 생각도 못했어요. 윌렘스 작가는 그림에 대한 할머니들의 끝없는 열정에 경이로움을 표하며 화답했습니다. But they are older than me and they are still drawing every single day. So I'm inspired to see that.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눈 모 윌렘스는 순천 그림책 도서관에서 독자와의 만남을 가진 뒤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Drawing is a way of understanding yourself and the characters that you draw. It is a very important expression. 책 출간과 유명 작가와의 만남 등 늦은 배움을 계기로 찾아오고 있는 새로운 경험들로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는 순천 소녀시대 할머니들. 아직 할머니들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뭐냐, 무슨 뜻이냐고 물어본 거야 나보고. 근데 대체 뭐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할 줄 알아야서 그 답을 해주지. 언제나 그런 거 좀 배워갖고.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DJ 서거 11주기였던 지난 2020년 8월 18일 김영록 지사는 남악 김대중 대통령 동상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넬슨 만델라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처음 밝혔습니다. 이후 11월 열린 전남도의회 시정연설에서는 2021년 사업에 세계평화공원을 포함했고 김대중 넬슨 만델라 평화공원 조성과 호남권 평화 플러스 통일센터도 조성하겠습니다. 2020년 송년사에서도 세계평화공원 사업을 언급했습니다. 목포에서 김대중 평화회의를 개최하고 세계평화공원도 조성하겠습니다. 1,800만 원을 들여 정책 연구 용역도 실시했습니다. 용역에서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로 기념탑, 조각상 등을 배치하는 기획을 제시했지만 전라남도 스스로 용역 자체가 부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본 구상 용역으로서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적절했지만 세부 내용이 부족해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결론낸 겁니다. 올해 하반기 때도 지금 용역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스마트 박물관에 대한 용역을 추진을 하고 내년에 이제 국비 확보를 해가지고. 여기에 넬슨 만델라 재단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실상 세계평화공원 사업은 유야무야됐습니다. 우선 DJ 노벨 평화상 기념관 시설 먼저 확충하겠다면서도 구체적 계획과 예산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일, DJ 서거일 등 때만 되면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을 언급하며 김대중 대통령을 호명하지만 그뿐. 지난해 김대중 평화회의 폐막에서 세계평화공원을 글로벌 역사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끝으로 전라남도는 더 이상 김대중 넬슨 만델라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입에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500년 된 비자나무가 숲을 이룬 해남 윤씨 종가 노구당입니다. 국보인 공제 윤도서 자화상, 고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집 등 3천여 점의 유물을 보유한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노구당 인근 땅끝 순례문화권 앞 17,000제곱미터 부지에 해남군이 350억 원을 들여 복합 뮤지엄 파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미술관이 보는 시각에서 이제 체험하고 교육하고 느끼는 그런 공간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에 맞는 착공 예정 시기는 향후 3년 뒤인 오는 2025년이지만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주민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추진 방식을 두고 반대 의견도 나오지만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차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2년 전 부지 선정 문제로 무산됐던 경험을 토대로 복합 뮤지엄 파크 건립 과정에는 주민 수기 과정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서 주민이 참여해서 결정해서 방향을 주면 행정이 뒤에서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고자 이번에 해남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지만 수차례 내부 갈등으로 실패했던 미술관과 박물관 건립이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가 청정지역 고흥에서 또 한 번 자신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환경운동가이기도 한 조 씨의 이번 도전은 벌써 37번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맨발로 얼음이 오래 서 있기에 도전해온 조 씨는 지난달 천안에서 3시간 45분에 성공했고 이번에 고흥에서 3시간 50분에 도전한 겁니다. 얼음은 빙하를 뜻합니다. 맨발의 사나이는 지구를 뜻합니다. 빙하가 녹으면 지구가 아픕니다. 지구가 아프면 하늘, 땅, 바다가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지구를 살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조 씨의 세계 신기록 달성을 돕기 위해 바로 옆에서 얼음 위에 올라서는 체험과 함께 다양한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맨발의 사나이 조 씨의 목표는 5분씩 계속 기록을 더해 유엔 본부 앞에서 7시간에 도전하는 것. 광양에서 임진각까지 427km를 맨발로 뛰고 만년설 후지산과 영하 30도의 한라산을 등반한 세계 기록은 모두 이런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이는 푸른 지구를 지키기 위한 도전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청정 환경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 때문에 우리 고흥을 찾아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세계 신기록 도전을 하고 또 전 세계에 이 기록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흥이 알려지게 되고 조 씨는 남해안의 끝자락 고흥 청정바다 한가운데서 자신의 종전 기록에 5분을 더한 세계 신기록을 거뜬히 달성하고 또다시 다음 도전을 기약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